모텔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와요.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네요. 남편은 침대에 누워 벽만 보고 있습니다. 이불도 덮지 않은 채로 말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저러고 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으며 거울을 봅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요. 나간다고 말해도 남편은 대답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으니까요. 편의점까지 걸어갑니다. 10분 거리예요. 추워요. 패딩이 얇은데 새로 살 돈이 없거든요. 월급에서 남편 담뱃값, 모텔비, 딸 알바비 보태줄 돈, 아들 학원비를 빼고 나면 제 옷 살 돈은 남지 않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손님을 기다립니다. 가끔 학생들이 들어와요. 제 아들 또래 같은 애들이요. 교복 입고 라면 끓여 먹고 가는데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그렇게 웃지 못합니다. 밤 11시에 끝났습니다. 다시 모텔로 걸어가요. 더 춥네요. 하늘을 보니 별이 없습니다. 모텔방 문을 엽니다. 남편이 그대로 누워 있어요. 빈 소주병이 하나 더 늘었네요. 저녁 먹었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컵라면밖에 없어요. 물 끓여서 하나 먹습니다. 맛이 없네요. 샤워하고 누웠습니다. 남편 옆에 말이에요. 등을 대고 누우니 남편 냄새가 납니다. 술 냄새, 담배 냄새.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오지 않네요. 그럼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필리핀이 떠올라요. 그때 그 여행 말입니다. 딸아이가 대학 입학했을 때였어요. 남편이 가족여행을 제안했죠. 회사도 잘 되고 있으니 오랜만에 좋은 곳으로 가자고요. 그랬어요. 회사가 잘 됐습니다. 매출 800억 넘는 중소기업이요. 남편이 20년 동안 일궈낸 거였죠. 검소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필리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더웠어요. 딸아이랑 아들이 신나했죠. 호텔 로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최진혁. 남편 지인이 소개해준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죠.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대접했어요. 방을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해주고 고급 승용차에 기사까지 붙여줬죠. 절친이 형님으로 모시면 자기한테도 형님이래요. 필리핀에서는 자기가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사흘이 정말 좋았어요. 바다에서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쇼핑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다 남편이 최진혁과 골프를 쳤어요. 내기를 했는데 남편이 100만 원을 땄대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얼굴이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평소와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뭔가 들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뒤척였어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좋은 추억이었죠. 남편도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가족여행 자주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지옥의 시작인 줄. 최진혁이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남편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무너질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모텔 천장을 봅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네요. 옆에서 남편이 신음합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천장을 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생각이 납니다. 자꾸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한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필리핀 가족여행은 제 제안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죠. 회사 회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여행 가자고요. 오랜만에 좋은 곳으로 말입니다. 딸아이가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지만 그래도 가족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필리핀이 어떻겠냐고 했어요. 날씨도 좋고 바다도 예쁘대요. 저는 좋다고 했죠. 딸아이랑 아들도 신났어요. 그렇게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호텔도 예약하고 비행기표도 끊고요. 남편이 다 챙겼어요. 평소처럼 꼼꼼하게 말입니다. 출발하기 며칠 전이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기분 좋은 얼굴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니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래요. 그분 지인이 필리핀에 사는데 우리 여행 간다니까 소개해 주겠대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이 사업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요. 그냥 인사나 나눌 거라고 생각했죠. 인천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딸아이가 제 팔짱을 끼고 좋아했어요. 아들은 창밖만 보며 설렜고요. 남편도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해외여행 가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필리핀 도착하면 그 지인분 만날 거래요. 인사만 하고 헤어질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필리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더웠어요.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가족여행이니까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짧게 통화하더니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그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데 한 남자가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최진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어요.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미소를 띤 얼굴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반갑다고 형님이라고 불렀죠. 저한테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친절했고요. 그 사람이 프런트로 갔어요. 직원과 뭔가 이야기하더니 돌아왔습니다. 방을 업그레이드 해줬대요. 일반실에서 스위트룸으로요. 남편이 손살에 쳤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요. 하지만 최진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절친이 형님으로 모시는 분인데 자기한테도 형님이래요. 필리핀에서는 자기가 모시겠다고 했죠. 저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받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괜찮다는 표정이었어요. 방은 정말 좋았습니다. 넓고 깨끗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발코니까지 있었죠. 딸아이가 소리 지르며 좋아했어요. 아들도 신나서 이것저것 만져봤고요. 짐을 풀고 쉬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여니 호텔 직원이었어요. 최진혁이 보낸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메모가 붙어 있었죠. 편히 쉬시라고요. 남편이 최진혁한테 전화했어요. 감사하다고요. 최진혁은 별 말씀이라며 내일 시간 되면 차를 보내주겠대요. 필리핀 구경하시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받는 게 괜찮냐고요. 남편은 괜찮대요. 나중에 한국 오면 자기가 잘해주면 된대요. 그날 밤은 편히 잤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좋은 곳에서 자니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날 아침 최진혁이 정말 차를 보내줬습니다. 고급 승용차였어요. 기사까지 딸려서요. 하루 종일 원하는 곳 어디든 데려다 준대요. 딸아이랑 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솔직히 기분이 좋았죠. 이렇게 대접받아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쇼핑몰도 가고 맛있는 식당도 가고 바닷가도 갔습니다. 기사분이 친절하게 이것저것 설명해 줬어요. 딸아이랑 아들이 사진도 많이 찍었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최진혁한테 전화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요. 최진혁은 웃으며 별거 아니래요. 형님 가족들 즐거우시면 된대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딸아이랑 아들이랑 바다에서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쇼핑도 하고요. 셋째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최진혁이 골프 치러 가자고 했대요. 남편이 골프 좋아하는 걸 아나 봐요. 저는 좀 의아했어요. 여행 와서 골프나고요. 하지만 남편은 가고 싶어 보였어요. 필리핀에서 골프 한번 쳐보고 싶었대요. 최진혁이 좋은 골프장 안다며 초대했대요. 남편더러 저희는 아이들이랑 호텔에서 놀고 있으래요. 남편이 나간 후 저는 딸아이랑 아들이랑 호텔 수영장에서 놀았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죠.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남편 얼굴을 봤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눈빛도 평소와 달랐죠. 흥분되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어땠냐고 물으니 좋았대요. 골프장도 좋았고 최진혁이 정말 잘해줬대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내기를 좀 했는데 자기가 땄대요. 얼마나 땄냐고 물었더니 100만 원쯤이래요. 100만 원이요? 놀라서 되물었죠. 그렇게 큰 돈을 내기로요? 남편이 웃었어요. 최진혁이 괜찮다고 했대요. 그 정도는 재미로 하는 거래요. 그리고 자기 실력 좋다고 칭찬도 했대요. 저는 뭔가 찝찝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100만 원을 따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기분이 좋아 보였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남편이 분위기 좋은 식당을 골랐어요. 딸아이랑 아들이랑 맛있게 먹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식사하는 내내 뭔가 들떠 있었거든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을 잘 못 잤어요.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자는 제가 느낄 정도였죠.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여행이 좋아서 잠이 안 온대요.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다음 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정말 좋은 여행이었다고요. 가족여행 자주 하자고요. 딸아이랑 아들도 좋았다고 했어요. 저도 좋았어요. 최진혁이라는 사람이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이었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회사에 가고 딸아이는 학교에 가고 아들도 학교에 갔죠. 저는 집안일을 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전화를 자주 받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통화하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으면 회사 일이래요. 밤에도 잠을 설쳤어요. 옆에서 자는 제가 느낄 정도였죠. 무슨 일 있냐고 물으면 별일 아니래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말했어요. 필리핀 출장을 가야 한대요. 거래처 미팅이 있대요. 언제냐고 물으니 다음 주래요. 사흘 정도 갔다 온대요.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남편이 사업하면서 출장 자주 가니까요. 남편이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사흘 후 돌아왔어요. 그런데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흥분되어 있었죠. 어땠냐고 물으니 미팅 잘 끝났대요. 최진혁도 만났대요. 최진혁이요? 놀라서 물었죠. 그렇대요. 필리핀 간 김에 연락했대요. 같이 식사하고 골프도 쳤대요. 또 내기했냐고 물으니 했대요. 이번에도 땄대요. 200만 원쯤요. 200만 원이요? 저는 더 놀랐어요. 지난번보다 더 큰 금액이었거든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최진혁이 괜찮대요. 그 정도는 재미래요. 그리고 자기 실력 좋다고 또 칭찬했대요. 저는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골프 치고 돈 번 건데요. 그날 밤 남편이 또 잠을 설쳤어요. 옆에 누워서 천장만 보더라고요. 무슨 생각하냐고 물으니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 뭔가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한 달쯤 또 지났습니다. 남편이 또 필리핀 출장을 간대요. 이번에도 거래처 미팅이래요. 이틀 후 돌아왔어요. 또 그 얼굴이었습니다. 피곤하지만 흥분된 얼굴이요. 최진영 만났냐고 물으니 만났대요. 골프도 쳤대요. 얼마 땄냐고 물으니 300만 원쯤이래요. 300만 원이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점점 금액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렇게 큰돈 걸고 내기하는 거 괜찮냐고요.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남편은 괜찮대요. 최진혁이 믿을 만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이기는 거래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화낼까 봐요. 그날 밤 남편이 서재에 있었어요. 컴퓨터로 뭔가 보고 있더라고요. 무엇 보냐고 물으니 골프 영상이래요. 실력 늘리려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이 골프에 푹 빠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또 필리핀에 간대요. 이번에도 출장이래요. 저는 의심이 들었어요. 이렇게 자주 필리핀 출장을 가는 게 정상인가 싶었죠. 회사에 전화해 볼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요.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얼굴이었어요. 최진영 만났냐고 물으니 만났대요. 골프 쳤대요. 500만 원 땄대요. 500만 원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예요? 필리핀 출장이 그렇게 자주 있어요? 골프 내기로 그렇게 큰 돈을 따는 게 정상이에요?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왜 그러냐고요. 자기가 회사 일도 잘하고 골프도 치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요. 저는 말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요. 최진혁이라는 사람도 의심스럽고 당신이 자꾸 필리핀 가는 것도 이상하다고요. 남편이 소리 질렀어요. 자기를 믿지 못하냐고요. 자기가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의심하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서재에서 잤습니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리고 며칠 후였어요. 남편이 또 필리핀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남편이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불안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회사 비서실에서요. 사모님, 죄송한데 사장님 연락 안 되시나요? 급한 결제건이 있어서요. 저는 말했어요. 필리핀 출장 가셨는데요. 비서가 당황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출장이요? 저희는 출장 일정 못 들었는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비서한테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안 받았습니다. 또 걸었어요. 또 안 받았. 5번째 전화해서 받았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흥분되어 있었어요. 여보, 뭐해요? 회사에서 급한 결제건이 있대요.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미팅 중이래요.
나중에 전화한대요.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했죠. 이틀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저는 참고 있다가 물었어요. 출장 잘 다녀왔냐고요? 미팅은 잘 끝났냐고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잘 끝났대요. 저는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전화 왔었어요. 당신 출장 일정 몰랐대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어요. 개인 일정이었대요. 회사에 굳이 말할 필요 없었대요. 개인 일정이요? 무슨 개인 일정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최진혁이 투자 제안을 했대요. 필리핀 사업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대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대요. 투자요? 그렇대요. 최진혁이 필리핀에서 호텔 사업을 한대요. 투자자를 찾고 있었대요. 남편한테 먼저 기회를 주고 싶대요. 얼마를 투자했냐고 물었어요. 10억이래요. 10억이요? 저는 놀라서 소리 질렀어요. 10억을 내가 모르게 투자했다고요? 남편이 말했어요. 회사 돈이 아니래요. 개인 돈이래요. 그리고 배당금 나오면 다 갚을 거래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그렇게 큰 돈을 상의도 없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요? 남편이 소리 질렀습니다. 최진혁은 믿을 만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건 기회래요. 놓치면 안 된대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또 서재에서 잤습니다. 저는 혼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불안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통장을 보여줬어요. 배당금이 들어왔대요. 500만 원이요. 맞죠? 내 말이 맞았죠? 남편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매달 이렇게 들어온대요. 1년이면 6천만 원이래요.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배당금일까요? 아니면 남편을 끌어들이려는 미끼일까요? 하지만 다음 달에도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500만 원이요. 남편은 더욱 기뻐했어요. 자기 선택이 옳았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필리핀에 간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최진영 만나러 간대요. 투자 이야기도 하고 골프도 치고요. 저는 말렸어요. 자꾸 가지 말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갔습니다. 이틀 후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지만 며칠 후 알았어요. 투자금 10억 중에서 8억을 잃었대요. 8억을 잃었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요? 남편이 말했어요. 카지노에 갔었대요. 최진혁이 데려갔대요. 재미로 좀 하다가 잃었대요. 카지노요? 그제야 알았어요. 최진혁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요. 저는 남편한테 소리 질렀어요. 미쳤어요? 투자금을 카지노에서 날렸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실수했대요. 하지만 괜찮대요. 다시 따면 된대요. 저는 말했어요. 다시 가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요. 남편이 약속했어요. 안 간대요. 정말 안 간대요. 하지만 일주일 후 남편이 또 필리핀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막았어요. 문 앞을 막고 서서 말했죠.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남편이 저를 밀쳤어요. 비키래요. 이번엔 딸 거래요. 저는 울며 매달렸어요. 여보, 제발이요. 우리 이미 8억 잃었어요. 제발 그만해요. 남편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따야 한다고요. 8억을 찾아와야 한다고요. 남편이 나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틀 후 남편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얼마 잃었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남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남편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5억 더 잃었대요. 이제 남은 투자금이 2억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그만하자고요. 2억이라도 건지자고요. 그걸로 다시 시작하자고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미안하대요. 정말 미안하대요. 저는 남편을 안았어요. 괜찮다고요. 이제 그만하면 된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만한대요. 정말 그만한대요. 저는 안심했어요. 남편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사흘 후였어요. 남편이 없었습니다. 여권도 없었고요. 전화했어요. 안 받았습니다. 계속 전화했죠. 10번째쯤에 받았어요. 어디냐고 물으니 필리핀이래요. 저는 소리 질렀어요. 약속했잖아요. 그만한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2억만 따면 그만한대요. 2억만 따면 8억 손해를 5억 손해로 줄일 수 있대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 다 잃었어. 2억마저 다 잃은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말했어요. 최진혁한테 돈을 빌렸대요. 얼마냐고 물으니 10억이래요.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했어요. 그냥 남편을 봤죠.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무슨 돈으로 갚을 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카지노에서 따면 된대요. 이번엔 꼭 딴대요. 감이 온대요. 감이 온대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남편이 또 필리핀에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전화기만 보며요. 혹시 좋은 소식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온 건 최악의 소식이었어요. 10억을 다 잃었대요. 하루 만에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딸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딸한테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방에 누워만 있었죠. 저는 남편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 후였어요. 남편이 또 필리핀에 간다고 했어요. 저는 막았어요. 이번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했죠. 차 키도 숨겼어요. 하지만 남편이 택시를 불렀어요. 저를 밀치고 나갔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서 쫓아갔어요. 공항까지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였습니다. 저는 공항 로비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미안해. 10억을 더 빌렸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남편이 말했어요. 이번엔 딸 거래요. 꼭 딸 거래요. 감이 정말 좋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문자가 왔어요. 다 잃었어. 최진혁한테 빚이 20억이야. 20억. 20억. 저는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평생 모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얼굴이었어요. 수염도 기르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남편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대요. 정말 미안하대요. 이제 정말 그만한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지는 않았지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집에만 있었어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죠.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남편이 정말 정신을 차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후 회사 경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좀 확인해 주세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필리핀에서 현금 인출이 있었대요. 3천만 원이요. 저는 남편한테 달려갔어요. 방문을 열고 소리 질렀죠. 당신 또 필리핀 갔어요? 회사 카드로 돈 뽑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 또 간 거예요. 언제 갔냐고 물으니 이틀 전이래요. 이틀 전이요? 그럼 어제도 집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대요. 어젯밤에 몰래 돌아왔대요. 저는 힘이 빠졌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또 한 거였죠. 3천만 원은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 다 잃었대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회사 돈은 절대 안 된다고요. 직원들 월급이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대요. 안 그런데요. 하지만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5천만 원 인출이요. 저는 경리한테 말했어요. 법인카드를 정지시키래요. 경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사장님 허락 없이 할 수 있냐고요. 저는 말했어요. 제가 책임질 거라고요. 지금 당장 정지시키래요. 법인카드가 정지됐습니다. 남편이 화를 냈어요. 왜 내 카드를 정지시켰냐고요. 저는 말했어요. 회사 돈은 안 된다고요. 직원들이 먹고 사는 돈이라고요. 남편이 소리 질렀어요. 자기 회사 돈인데 왜 못 쓰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당신 회사지만 직원들 회사이기도 하다고요. 20년 동안 당신 믿고 일한 사람들이라고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경리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회사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어요. 얼마냐고 물으니 1억이래요. 저는 정신이 아찔했어요. 남편이 직접 회사 계좌에서 돈을 뽑은 거예요. 경리가 말했어요. 이번 달 월급을 못 줄 것 같대요. 저는 남편한테 달려갔어요. 소리 질렀죠. 당신 미쳤어요? 직원 월급까지 손댔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 갚을 거래요. 다음 주에 필리핀 가서 따면 다 갚을 거래요. 저는 남편 뺨을 때렸어요. 생전 처음이었죠. 정신 차려요. 당신 이러다 다 망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뺨을 만지며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중독된 거였어요. 도박이에요. 저는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정신과요. 도박 중독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입원 치료가 필요하대요. 남편이 거부했어요. 자기는 괜찮대요. 스스로 끊을 수 있대요. 저는 빌었어요. 제발 치료받자고요. 하지만 남편은 안 된대요. 회사 일도 있고 그리고 최진혁한테 빚도 갚아야 한대요. 빚을 어떻게 갚을 거냐고 물으니 카지노에서 따면 된대요. 저는 포기했어요. 남편을 설득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주 회사 직원들한테 월급을 못 줬어요. 직원들이 항의했습니다. 격리실 앞에서요. 저는 직원들한테 사과했어요. 죄송하다고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하지만 직원들은 화가 나 있었어요. 당연했죠.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는데 월급이 안 나왔으니까요. 어떤 직원이 말했어요. 사장님 요새 필리핀 자주 가신다던데 거기서 돈 쓰시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장님이 도박한다고요. 회사 돈 날린다고요. 남편이 회사에 나오지 못했어요.
직원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대요. 저는 최진혁한테 전화했어요. 울며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한테 돈 빌려주지 말아달라고요. 우리 가족이 망한다고요. 최진혁이 말했어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사장님이 원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거래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최진혁은 남편을 이용하고 있었죠. 저는 말했어요. 사모님이 직접 오시면 이야기하겠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필리핀에 가기로요. 딸한테 말했어요. 엄마 며칠 다녀올 거라고요. 아들 좀 부탁한다고요. 딸이 물었어요. 어디 가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필리핀으로 날아갔습니다. 혼자서요. 최진혁이 알려준 카지노로 갔어요. 엄청 큰 건물이었습니다. 호화로웠죠.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돈을 걸고 카드를 뒤집고 소리 지르고요. 남편을 찾았어요. 한참을 찾았죠. 구석에 있었습니다. 바카라 테이블 앞에요. 남편 얼굴을 봤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요. 테이블에 칩을 쌓아놓고 미친 듯이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여보. 남편이 돌아봤어요. 놀란 얼굴이었죠. 당신 왜 여기 와? 저는 말했어요. 당신 데리러 왔어요. 집에 가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간대요. 아직 못 간대요. 조금만 더 하면 딴대요. 저는 남편 팔을 잡았어요. 가요. 제발이요. 남편이 저를 밀쳤어요. 비키래요. 이번 판만 하면 된대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여보, 제발 그만해요. 우리 이제 다 망했어요. 남편이 소리 질렀어요. 시끄럽대요. 집중 안 된대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최진혁이었어요. 사모님 오셨군요. 저는 최진혁을 봤어요. 미소를 띤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최진혁한테 빌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 좀 도와주세요. 더 이상 돈 빌려주지 마세요. 최진혁이 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말했죠. 사모님, 사장님 좀 내버려 두세요. 지금 집중하셔야 하거든요. 저는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남편 망가뜨린 거잖아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잖아요. 최진혁이 웃었어요. 사모님, 저는 사장님 편이에요. 사장님이 따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보세요. 제가 돈도 빌려드리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최진혁은 남편한테 돈을 빌려주며 더 깊이 빠뜨리고 있었죠. 저는 소리 질렀어요. 당신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 망가뜨렸어요. 카지노 경비가 왔어요. 저를 데리고 나가려 했죠.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테이블만 보고 있었어요. 여보, 제발. 경비가 저를 끌고 나갔어요. 저는 울며 소리 질렀습니다. 여보, 여보.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몇 시간 후 남편이 나왔어요. 비틀거리며요.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다 잃었대요. 5억을요. 이제 최진혁한테 빚이 30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비행기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보고 있었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딸아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엄마, 아빠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갔죠. 딸이 저를 봤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딸한테 어떻게 말하죠? 아빠가 도박으로 30억을 날렸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딸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안 먹었어요. 저는 남편 방문 앞에서 말했어요. 밥 먹어요. 이러다 쓰러져요.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았어요. 남편 손을 잡았죠.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모르겠대요. 정말 모르겠대요. 회사는요? 직원들은요?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남편도 방법을 모른다는 걸요. 다음 날 회사에 갔어요. 저 혼자서요. 직원들이 저를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격리실로 갔어요. 격리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번 달도 월급 못 드릴 것 같아요. 회사 계좌에 돈이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통장에서 돈을 뺏어 줬습니다. 1억이요. 제가 모아둔 전부였어요. 이걸로 월급 주세요. 전부는 못 주겠지만 반이라도요. 격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사모님, 이러시면. 저는 말했어요. 괜찮다고요. 직원들은 잘못이 없다고요. 월급을 줬습니다. 반만이요. 직원들은 불만이었지만 그래도 받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외상 대금을 내래요. 5억이요. 저는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하지만 거래처는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대요. 은행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 연체래요. 회사 운영자금 대출이요. 10억이요. 저는 은행에 갔어요. 담당자를 만났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빌었어요. 사정이 어렵다고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사모님,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규정이에요. 대출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담보를 처분한대요. 담보요? 회사 건물과 기계 설비래요. 저는 정신이 아찔했어요. 회사가 문 닫는다는 얘기였거든요.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한테 말했죠. 은행에서 담보 처분한대요. 회사 망해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장만 보고 있었죠. 저는 화가 났어요.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도 해요. 가만히 있지만 말고. 당신이 만든 회사잖아요. 20년 동안 일군 거잖아요. 남편이 돌아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다 망했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보니 말이 안 나왔거든요. 며칠 후 은행에서 통지가 왔어요. 담보 처분 예정이래요. 그리고 일주일 후 회사 건물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직원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회사가 망하는 거냐고요. 저는 직원들 앞에 섰어요.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제대로 된 답을 드리지 못해서요. 직원들이 울었어요. 어떤 직원은 화를 냈죠.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왜 안 나오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딸이 울고 있었어요. 엄마, 학교에서 다들 알아. 아빠 회사 망한다고. 친구들이 다 수군거려. 저는 딸을 안았어요. 미안하다고요. 딸이 울며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어떻게 돼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아들도 이상했어요. 말이 없었죠. 방에만 있었어요. 저는 아들 방문을 두드렸어요. 밥 먹으라고요.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이 빨갛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들도 학교에서 뭔가 들었다는 걸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죠. 힘들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아들과 함께요. 일주일 후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식으로요.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모였어요. 20년 함께 일한 사람들이요. 어떤 직원은 울었고 어떤 직원은 화를 냈어요. 사장님한테 전해달래요. 평생 잊지 않을 거래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회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빚쟁이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최진혁이 보낸 사람들이요. 30억을 갚으래요. 당장요. 저는 말했어요. 돈이 없다고요. 시간을 달라고요. 빚쟁이가 말했어요. 그럼 집을 내놓으래요. 집을요? 그렇대요. 강남 아파트요. 시세가 25억쯤 된대요.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혔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몰래 서류를 위조했대요. 저는 힘이 빠졌어요. 주저앉았죠. 우리 집까지요? 우리 살던 집까지요? 남편이 울었어요. 미안하대요. 며칠 후 집에 압류 통지서가 왔어요. 경매 진행 중이래요. 딸이 그걸 보고 소리 질렀어요. 우리 집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저는 딸을 안았어요. 괜찮다고요. 엄마가 알아서 할 거라고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방법을 몰랐거든요. 친정에 전화했어요. 오빠한테요. 오빠 나야.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누나, 나도 힘들어. 매형한테 빌려준 5억도 못 받았잖아. 미안해. 꼭 갚을게. 그러니까 5억만 더. 오빠가 끊었어요. 전화를요. 저는 다시 전화했어요.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제발. 우리 집 빼앗긴다. 딸이랑 아들이 갈 곳이 없어. 답이 없었어요. 다음 날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이야, 오빠한테 전화하지 마라. 오빠네도 힘들어. 그리고 엄마 말 들어. 매형이랑 이혼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매형은 이제 끝났어. 너까지 끌고 가면 안 돼.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혼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집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빠르게요. 한 달 후 낙찰됐어요. 20억이에요. 시세보다 5억 싸게요. 나가야 했어요. 우리 집에서요. 전세를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5억짜리요. 강남에서 경기도로요. 남편이 회사 정리하며 받은 돈이 6억 있었어요. 그걸로 전세 보증금을 냈습니다.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이삿짐 센터가 왔죠. 짐을 싸면서 울었어요. 20년 살던 집이었거든요. 딸이랑 아들 키운 집이요. 딸도 울었어요. 방을 보며요. 아들은 말없이 짐을 쌌고요. 남편은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새 집에 도착했어요.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방도 작았고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나 방 없어? 응, 언니랑 같이 써야 해. 딸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죠. 그날 밤 가족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거실에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딸도 아들도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나쁜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없었어요. 여권도 없었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은행 앱을 열었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제로였어요. 남편이 전세 보증금 1억을 다 빼간 거예요. 저는 소리 질렀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요.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안 받았어요. 계속 전화했죠. 20번쯤 했을까요? 마침내 받았어요. 여보,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을 왜 빼갔어요? 남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이번엔 꼭 딸 거야. 감이 정말 좋아. 저는 전화기를 던져버렸어요. 벽에다요. 깨졌습니다. 딸이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죠. 딸이 알았어요. 저를 보고요. 아빠가 또 그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소리 질렀어요. 미쳤어. 아빠 미쳤어. 우리 전세 보증금까지 가져갔어요? 저는 딸을 안으려 했어요. 하지만 딸이 뿌리쳤습니다. 엄마도 이상해. 왜 가만히 있어요? 왜 아빠 말리지 않았어요? 저는 울었어요. 딸 말이 맞았거든요. 이틀 후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다 잃었어. 미안해. 1억이 사라진 거예요. 하루 만에요. 저는 집주인한테 전화했어요. 사정을 말했습니다. 보증금을 잠깐 못 넣을 것 같다고요. 집주인이 화를 냈어요. 그럼 나가래요. 당장요. 저는 빌었어요.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요. 집주인이 말했어요. 일주일이래요. 일주일 안에 보증금 넣든지 나가든지 하래요. 일주일.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친구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대학 동창들이요. 돈을 빌려달라고요. 다들 거절했어요. 어떤 친구는 사정이 어렵대요. 어떤 친구는 남편이 안 된대요. 마지막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제일 친했던 친구요. 울며 빌었습니다. 제발 1억만 빌려달라고요. 꼭 갚을 거라고요. 친구가 한숨을 쉬었어요. 선이야, 미안해. 나도 돈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내 남편 보니까 갚을 것 같지 않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요. 딸이 나왔어요. 학교에 갔다 왔나 봐요.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 뭐라고? 친구들이 다 알아. 우리 집 망한 거. 그리고 나 등록금도 못 낼 거잖아. 그냥 그만둘래. 저는 소리 질렀어요. 안 돼. 너는 학교 다녀야 해. 무슨 돈으로요? 엄마, 현실을 봐요. 우리 이제 전세도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딸이 울며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딸 말이 맞았거든요.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조용히요. 저도 학교 그만둘게요. 너마저요? 네. 어차피 대학도 못 갈 거잖아요. 알바해서 돈 벌게요. 저는 두 아이를 안았어요.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증금을 못 넣었어요. 집주인이 쫓아냈습니다. 짐을 쌌어요. 갈 곳이 없었죠. 모텔로 갔습니다. 월세 모텔이요. 한 달에 50만 원이요. 방은 작았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냉장고 하나요. 딸이 방을 보고 울었어요. 여기서 살아요? 정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어요.
모텔 문을 열고 들어왔죠. 비틀거리며요.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은 더러웠고 수염은 덥수룩했어요. 딸이 남편을 봤어요. 그리고 소리 질렀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우리 왜 모텔에 살아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딸이 울며 말했어요. 아빠 때문에 우리 다 망했어요. 아빠 때문에.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딸 앞에요.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딸이 뿌리쳤어요.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우리 이미 다 잃었어요. 딸이 방을 나갔습니다. 뛰어서요. 저는 쫓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말렸습니다. 엄마, 내버려둬요. 언니 화풀이 할 곳이 필요해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자요. 아이들 아빠요. 하지만 이제 낯선 사람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이 알바를 시작했어요. 카페에서요. 학교는 휴학했죠. 아들도 알바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요. 학교는 검정고시 준비한대요. 저도 일을 찾았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요. 시급 10,000원이요. 남편은 모텔 방에만 있었어요. 나가지도 않았죠. 가끔 밖에 나갔다가 술 마시고 들어왔어요. 소주병을 들고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술 마시지 말래요. 돈 아껴야 한대요. 남편이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가서 일했습니다. 편의점에서요. 여러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들어주세요. 모텔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요. 딸을 깨우고 아들을 깨우고요. 간단히 밥을 먹습니다. 컵라면이나 김밥이요. 딸은 카페로 가고 아들은 편의점으로 가고 저는 제 편의점으로 갑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고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그대로 누워 있어요. 소주병이 늘어나 있고요. 밥 먹었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딸과 아들도 지쳐 보였어요. 말이 없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세를 내야 했어요. 50만 원이요. 제 월급 100만 원, 딸 월급 50만 원, 아들 월급 30만 원. 합쳐서 180만 원이요. 월세 내고 밥값 내고 교통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여권은 없었고요. 또 필리핀 간 거예요. 저는 전화했습니다.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어디 갔어요? 돈 어디서 났어요? 답이 왔어요. 최진혁이 또 빌려줬어. 10억? 이번엔 꼭 딸 거야. 저는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전화기마저 없으면 연락할 수 없으니까요. 사흘 후 남편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다 잃었대요. 10억을요. 이제 최진혁한테 빚이 40억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봤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끝났구나. 남편이 침대에 누워 울었어요. 소리 내서요. 저는 그냥 나왔어요. 밖으로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어디든요. 한참을 걸었어요. 강가까지요. 물을 받습니다. 뛰어들까 싶었어요. 그럼 편할까요? 하지만 딸과 아들 생각이 났어요. 저마저 없으면 애들은 어떻게 하나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텔 방으로요. 딸이 울고 있었어요. 아들이 달래고 있었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카페에서 잘렸대요.
손님이 딸을 알아봤대요. 전에 부잣집 딸이었던 애래요. 소문냈대요. 카페 사장이 딸한테 말했대요. 손님들이 불편해한대요. 그만두래요. 저는 딸을 안았어요.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딸이 말했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빠 잘못이에요. 그날 밤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나 다른 알바 구할게요. 괜찮아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딸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소문도 퍼졌고요. 결국 딸은 공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야간 근무요. 더 힘들었지만 돈은 더 받았어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최진혁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요. 사모님, 사장님 연락 안 되시나요? 남편이 또 없어진 거예요. 사흘째요. 저는 찾아다녔어요. 아는 곳 전부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수원에 있대요. 숙박업소예요. 저는 달려갔어요. 남편을 봤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은 자라 있었고 옷은 더러웠어요. 술 냄새도 심하게 났고요. 경찰이 말했어요. 술 마시고 행패 부렸대요. 숙박업소에서 신고했대요. 저는 남편을 데리고 나왔어요. 모텔로요. 남편이 침대에 쓰러졌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요. 이제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짐이었죠. 며칠 후 최진혁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빚 갚으셔야죠. 40억이요. 무슨 돈으로 갚냐고 했어요. 최진혁이 말했어요. 사장님이 또 오셨어요. 10억 더 빌려달래요. 저는 소리 질렀어요. 안 돼요. 더 이상 빌려주지 마세요. 최진혁이 웃었어요. 사모님, 제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원하시는데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또요. 카지노를 찾았어요. 남편을 찾았죠. 남편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앞에요. 미친 듯이 베팅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갔어요. 여보. 남편이 돌아봤어요. 저를 보더니 짜증을 냈습니다. 왜 왔어? 방해하지 마. 저는 남편 팔을 잡았어요. 집에 가요. 제발이요. 남편이 저를 밀쳤어요. 세게요.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저는 일어났어요. 다시 남편한테 갔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우리 애들 생각해요. 남편이 소리 질렀어요. 시끄러워. 저리 가. 최진혁이 나타났어요. 저를 봤죠. 사모님 계속 방해하시면 경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최진혁을 봤어요. 울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 망쳤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최진혁이 웃었어요. 사모님, 저는 사장님이 원하는 걸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누가 누구 탓을 하세요? 그 말에 저는 힘이 빠졌어요. 맞았어요. 최진혁은 기회를 준 거였죠. 선택한 건 남편이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카지노 바닥에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남편한테 갔죠. 여보, 난 간다. 혼자 알아서 해. 남편이 저를 봤어요. 잠깐 놀란 표정이었죠. 하지만 다시 테이블로 돌아갔어요. 저는 나왔습니다. 카지노에서요. 공항으로 갔어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서요. 모텔에 도착했어요. 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와. 앞으로도 안 올 거야. 딸이 울었어요. 아들도요.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일을 더 했어요. 편의점 끝나고 청소 알바도 했습니다. 딸도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아들도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요. 문을 열고 들어왔죠.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망가져 있었거든요. 다 잃었대요. 10억을요. 이제 최진혁한테 빚이 50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봤죠.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 앞에요.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날 죽여. 제발 날 죽여.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침대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잤습니다. 하루 종일요. 다음 날도요.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 동안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안 먹었습니다. 저는 걱정됐어요. 죽는 거 아닌가 싶었죠. 남편 코에 손을 대봤어요. 숨은 쉬고 있더라고요. 안심했어요.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무서웠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깨어났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죠.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밥 먹을래요?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라면을 끓였어요. 남편 앞에 놨죠. 남편이 먹었어요. 천천히요.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동시에 화도 났고요. 당신 이러고 있을 거예요? 평생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나갔어요. 일하러요. 며칠 후 최진혁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사장님 좀 바꿔주세요. 남편은 전화 안 받아요. 그럼 사모님이 전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5억 갚으래요. 이자요. 이자요? 그렇대요. 50억의 월 이자가 5억이래요. 저는 말했어요. 그런 돈 없다고요. 최진혁이 말했어요. 그럼 방법이 있대요. 사장님이 또 오시면 된대요. 이기시면 되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최진혁이 이자 내래요. 5억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요. 어떻게 하지? 저는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갔어요. 처음으로요. 어디 가냐고 물으니 친구 만난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요. 친구가 돈 빌려줬대요. 1,000만 원이요. 그걸로 뭐 할 거냐고 물으니 최진혁한테 주겠대요. 조금이라도요. 저는 웃었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1,000만 원요? 5억 빚에 1,000만 원이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최진혁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한테요. 남편이 받았어요. 스피커폰으로요. 최진혁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이자 입금 안 됐는데요? 남편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돈이 없대요. 최진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장님,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위에서 난리예요. 위라고요? 최진혁 위에 누가 또 있는 거예요? 최진혁이 말했어요. 자기는 중간 다리래요. 실제 돈은 다른 사람 돈이래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최진혁이 말했어요. 사장님, 이번 주에 오세요. 제가 특별히 자리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거기서 이기시면 돼요. 남편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 또 가려 한다는 걸요. 저는 소리 질렀어요.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며요. 나도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저는 남편 앞을 막았어요. 가면 나 당신 떠나요. 정말로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이틀 후 남편이 없었어요. 또 필리핀 간 거예요. 저는 전화했습니다. 안 받았어요. 사흘 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돈 없어. 돌아갈 비행기 표도 못 끊었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안 받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 다 잃었어. 최진혁이 5억 더 빌려줬는데 그것도 다 잃었어. 이제 55억이야. 나 어떡하지? 저는 문자를 보고 울었어요. 딸이 봤어요. 엄마 울고 있는 걸요. 엄마, 또 아빠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이혼해요. 제발이요. 엄마까지 망가지면 안 돼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누가 비행기표를 보내줬나 봐요. 남편 모습을 봤어요. 완전히 폐인이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비틀거렸고요. 방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숨만 쉬고 있더라고요. 며칠 후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최진혁한테서요. 스피커폰이었어요. 저도 들었죠. 최진혁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같았어요. 차가웠거든요. 정 사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최진혁이 말했어요. 더 이상 돈 빌려드릴 수 없어요. 사장님 신용이 바닥이에요. 위에서도 더 이상 안 된대요. 남편이 울먹였어요. 형님, 이번만 더요. 꼭 갚을게요. 최진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뭘로요? 사장님 회사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더 이상 쥐어짤 게 없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전화기 앞에요. 형님, 제발이요. 제발이요. 최진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 사장님,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제 번호 지울게요. 그리고 사장님도 제 번호 지우세요. 우리 다시 연락하지 말아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남편이 전화기를 봤어요. 그리고 소리 질렀습니다. 형님, 형님. 다시 전화했어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닥을 쳤어요. 주먹으로요. 계속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완전히 망가진 남자요. 손절당한 거였어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요. 남편이 울었어요. 바닥에 얼굴을 대고요. 소리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남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밥도 안 먹었고요. 씻지도 않았어요. 가끔 나가서 술을 사왔어요. 소주요. 그리고 마셨습니다. 방에서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말을 걸지 않았죠. 할 말이 없었거든요. 딸도 아들도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없는 사람처럼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소리 질렀어요. 다 내 탓이야. 내가 날 말렸어야지. 저를 보며 한 말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날 믿었어야지. 내가 날 응원했어야지. 저는 남편을 봤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에요. 인정해요.
남편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비틀거리며요. 그리고 저를 밀쳤어요. 세게요. 저는 벽에 부딪혔어요. 아팠습니다. 딸이 소리 질렀어요. 아빠, 뭐 하는 거예요? 딸이 저를 일으켰어요. 아들도 달려왔고요. 남편이 말했어요. 다 너희 엄마 탓이야. 나한테 돈 주지 않아서 내가 못 땄어. 딸이 소리 질렀어요. 아빠 정신 차려요. 아빠 잘못이에요. 남편이 딸한테 손을 들었어요. 저는 딸 앞을 막았어요. 때리려면 날 때려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쳤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딸과 아들을 데리고 밖에 나갔습니다. 편의점에 갔어요. 셋이서요. 라면을 끓여 먹었죠. 딸이 말했어요. 엄마, 이혼해요. 아빠, 이제 위험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 말이 맞았거든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무료 상담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혼하려면 남편 동의가 필요하대요. 아니면 재판이요. 남편이 동의할까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힘들대요. 하지만 해볼 수 있대요. 얼마나 걸리냐고 물으니 1년쯤이래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모텔 방으로요. 남편이 깨어 있었어요. 저를 봤죠. 어디 갔다 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어젯밤 일. 내가 미쳤어. 저는 남편을 봤어요. 우리 이혼해요.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뭐라고? 이혼해요. 이제 끝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 혼자 못 살아. 저는 말했어요. 나도 못 살아요. 당신하고는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나 버리지 마. 나 아무것도 없어. 저는 남편을 봤어요. 불쌍했어요. 동시에 역겨웠고요. 생각해 볼게요. 거짓말이었어요. 이미 결정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또 술을 마셨어요. 많이요. 그리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번엔 아들한테요. 아들이 말대꾸를 했거든요. 아빠가 술 좀 그만 마시래요. 남편이 아들 뺨을 때렸어요. 아들이 넘어졌어요. 입에서 피가 났고요. 저는 남편을 밀쳤어요. 당신 미쳤어요? 애한테 손을 들어요? 남편이 저한테 주먹을 날렸어요. 저는 피했어요. 주먹이 벽을 쳤습니다. 딸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왔어요. 상황을 봤죠.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경찰서로요. 저는 아들 입을 닦아줬어요. 피를요. 엄마, 괜찮아요. 안 아파요. 하지만 눈물이 나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을 데려가래요. 저는 갔어요. 혼자서요. 남편이 풀려났어요. 저를 봤죠. 저는 남편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제 끝이에요. 남편이 울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저는 돌아섰어요.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팔을요. 저는 뿌리쳤어요. 나요. 이제 남이에요.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며요. 저는 나왔어요. 경찰서에서요. 모텔로 돌아왔어요. 딸과 아들이 있었죠. 아빠는요? 안 와요. 앞으로도요. 딸이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들도요. 저도 안도했어요. 동시에 슬펐지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문자를 보냈어요. 계속요. 미안하다고요.
용서해 달라고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왔어요. 안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이 모텔 앞에 나타났어요.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봤어요. 다가왔죠. 여보, 나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남편을 지나쳤어요. 남편이 저를 따라왔어요. 제발, 날 용서해줘. 저는 멈춰섰어요. 남편을 봤죠. 용서는 해요. 하지만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왜? 당신 무서워요. 애들도 무서워해요. 남편이 울었어요. 나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길바닥에요. 제발, 마지막이야. 저는 남편을 봤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요. 이제 끝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모텔로 들어갔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이 물었어요. 엄마, 아빠 다시 안 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다. 딸이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며칠 후 남편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알았어. 이제 연락 안 할게. 미안했어. 애들한테 잘해줘.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남편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요. 가끔 궁금했어요. 하지만 찾지 않았죠. 저는 계속 일했어요. 편의점에서요. 청소도 했고요. 딸도 공장에서 일했어요. 아들도 편의점에서요. 셋이서 버텼습니다. 힘들었어요. 매일이 지옥 같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모텔 생활도 1년째였어요. 셋이서요. 저는 편의점에서 일했고, 딸은 공장에서, 아들은 다른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월급을 합치면 150만 원 정도였죠. 모텔비 내고 밥값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가끔 딸이 말했어요.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무료 상담 받았던 곳이요. 이혼 재판 진행하시겠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1년 걸린대요. 그동안 뭘 해야 하나요? 하겠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냈어요. 작성해서 제출하래요. 저는 작성했어요. 이혼 사유를요. 도박, 폭력, 경제적 파탄요.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한테 법원 통지가 갔나 봐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1년 만에요. 여보, 왜 이혼 소송을 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저는 말했어요. 할 말 없어요. 법원에서 봐요. 끊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전화했어요. 안 받았죠. 문자도 왔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석 달 후요. 그날까지 저는 일했어요. 계속요.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원에 갔어요. 딸과 아들도 함께요. 남편이 와 있었어요. 변호사와 함께요. 남편을 봤어요. 1년 만에요. 조금 나아 보였어요. 옷도 깨끗했고 면도도 했고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다가오려 했죠. 변호사가 막았어요. 저희 변호사가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이혼 사유가 뭐냐고요. 저희 변호사가 말했어요. 도박, 폭력, 경제적 파탄이요. 남편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폭력은 일회성이었대요. 도박은 끊었대요. 경제적으로 회복 중이래요.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이 뭘 회복해요? 판사가 남편한테 물었어요. 이혼에 동의하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동의 안 합니다. 아내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소리 질렀어요. 안 돼요. 저는 이혼하고 싶어요. 판사가 저를 진정시켰어요. 재판이 계속됐어요. 증인 신문도 하고요. 딸과 아들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아빠의 폭력을 증언했죠. 남편이 울었어요.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재판이 끝났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판결은 한 달 후래요. 한 달을 기다렸어요. 판결문이 왔어요. 이혼 인용이요. 이혼이 됐어요. 저는 울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딸과 아들도 울었어요. 기뻐하며요.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며칠 후 호적 정리를 했어요. 이제 저는 독신이었어요. 딸과 아들의 성도 제 성으로 바꿨어요. 애들이 원했거든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여전히 모텔에서 살았고 돈은 없었고 빚쟁이들은 가끔 찾아왔어요. 최진혁이 보낸 사람들이요. 50억을 갚으래요. 저는 말했어요. 이혼했다고요. 제 빚이 아니래요. 하지만 빚쟁이들은 계속 왔어요. 협박했죠.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왔지만 별로 소용없었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딸과 아들도요. 어느 날 법률 상담을 받았어요. 무료로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혼했으면 연대 책임 없대요. 안심하래요. 하지만 빚쟁이들은 법을 안 지켰어요. 계속 찾아왔고 협박했고 무서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빚쟁이들이 안 왔어요. 이상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안 왔죠. 일주일 후 이유를 알았어요. 남편이 죽었대요.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신원 확인을 해달래요. 저는 갔어요. 영안실로요.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차가운 침대 위에요. 얼굴을 봤어요. 평온해 보였죠? 어떻게 죽었냐고 물으니 한강에서 발견됐대요. 익사래요. 자살인지 사고인지 모른대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마지막으로요. 미안해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장례를 치렀어요. 간소하게요. 저와 딸과 아들만요. 친척들은 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안 했죠. 남편을 화장했어요. 유골은 납골당에 안치했고요. 그게 끝이었어요. 남편과의 모든 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모텔로요. 딸이 물었어요. 엄마, 슬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슬퍼요. 동시에 안도돼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거든요. 아이들 아빠였고요. 하지만 이제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살아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또 일했어요. 계속요.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길에서 남편을 봤어요. 우연히요. 아니, 착각이었어요. 뒷모습이 비슷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을 잊지 못한 거예요. 아직요. 집에 와서 울었어요. 딸이 안아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있겠죠. 남편을요. 그 악몽을요. 그게 제 이야기예요. 한 남자가 도박에 빠져서 가족을 망가뜨린 이야기요. 그리고 한 여자가 그 폐허에서 살아남은 이야기요. 모텔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와요. 먼지가 그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니네요. 저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봐요. 여전히 늙어 보이네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침대는 비어 있습니다. 남편은 없으니까요. 딸과 아들도 없어요.
각자 자기 방이 생겼거든요.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로요. 많은 게 변했어요. 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규직이에요. 월급도 조금 올랐고요. 딸은 공장을 그만뒀어요. 대신 식당에서 일하는데 조건이 더 좋대요. 아들은 검정고시를 붙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에 다녀요. 야간이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이에요. 우리는 모텔을 나왔습니다. 1년 전에요. 작은 빌라로 이사했죠.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이에요. 작지만 우리 집입니다. 딸은 자기 방이 생겨서 정말 좋아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거실 한쪽에서 자요. 간이 침대지만 괜찮습니다. 가끔 힘들어요. 여전히요. 돈은 빠듯하고 몸은 아프고 미래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내년에 제가 더 많이 벌게요. 엄마 일줄이세요. 아들도 말했습니다. 저도 졸업하면 취직할게요. 엄마 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웠죠. 어제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처음이었죠.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딸을 소중히 여기는 게 보였어요. 저는 딸한테 말했어요. 행복해라. 엄마처럼은 살지 마. 딸이 울더라고요. 안 그럴 거래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아들도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학교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한테 말했어요. 잘해줘라. 여자는 소중한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대요. 저는 웃었어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살다가 죽었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미안하기도 하고 동시에 원망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많이 잊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최진혁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제 인생에서 지워졌으니까요. 중요한 건 제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딸과 아들도요. 우리는 망가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상처는 남아있고요. 하지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편의점에 갑니다. 오늘도요. 손님을 맞이하며 웃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딸과 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이서 밥을 먹어요. 라면이지만 맛있어요. 딸이 오늘 팁을 많이 받았다며 치킨을 시키자고 해요. 아들도 알바비 나왔으니 자기가 사겠대요. 저는 웃으며 안 그래도 된다고 하지만 애들이 우겨서 결국 시켰습니다. 치킨이 왔어요. 셋이서 둘러앉아 먹는데 정말 맛있네요. TV를 함께 보며 웃습니다. 이런 순간이 행복해요. 남편이 있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돈은 없지만 평화로워요. 폭력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불안도 없어요. 그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밤이 됐어요. 잘 시간이죠. 딸과 아들이 제 방으로 와요. 엄마 잘 자요. 저도요. 셋이서 앉습니다. 따뜻하네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봐요. 생각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행복한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하게 됐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리고 살아남았으니까요.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일해야 해요.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강하니까요. 딸과 아들도 강해요. 우리는 살아남을 거예요. 그게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비극이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해요. 망가졌지만 살아남았으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살아남을 수 있어요. 힘내세요.